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반도체 오빠 최회장입니다. 반도체 오빠가 또 하루를 이렇게 또 열고 있습니다. 6시 금요일이에요. 6시 지금 일어나 가지고 영상 듣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1등부터 10등까지는 거의 고정적입니다. 고정적. 새로운 뉴페이스가 거의 없어. 뉴페이스 분들은 아직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좀 뻘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다세요. 댓글 다시면 됩니다. 그렇게 쓸 말이 없으면은 그냥 하루를 재밌게 보내자, 뭐 화이팅 하자, 단순해도 좋으니까 출석 인정하십시오. 반도체 오빠는 심플한 거 좋아해. 심플한 거 좋아합니다. 농담이고 여러분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하여튼 재밌게 지내야 돼요. 즐겁게 재밌게 잘 놀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잘 놀지를 못해. 보면은 술 마시는 것만 마시지 잘 놀지를 못해요.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똑같이 노는데도 이 다 더 잘 버는 사람들 특징이 있대. 응? 똑같이 노는데 더 잘 버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무슨 어떤 특징이냐? 그 학창 시절에 그 가장 부러웠던 친구가 뭐냐? 나와 똑같이 놀면서도 시험은 나보다 잘 보는 친구였을 거야. 겁나게 얄미워. 그런 친구 보면은 똑같이 놀았는데 왜 저 친구는 예를 들어 수학 100점 나오고 나는 왜 수학이 80점 나오고 하면은 빡 돌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고 있어요. 그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 똑같아. 분명 그 내가 더 놀 때는 뭐 같이 놀고 심지어 나보다 더 느긋하게 사는데도 더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지. 존재를 하더라. 이들이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가는 건 아니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좋은 삶의 태도를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라. 좋은 삶의 태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태도를 눈여겨보고 삶에 적용하려 노력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더 잘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해야 할 때는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해야 할 때 절대 딴짓하지 마세요. 절대 딴짓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야. 이 일 저 일에 손대면서 신경을 분산시키지 마세요. 응? 그래서 할 때는 제대로 하세요. 할 때는 투자도 할 때는 제대로 하라고. 이것 찔끔 하다 보니 뭐가 되겠어? 응? 단타라 치고 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A 종목 B 종목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나도 돈도 못 벌어 보면은. 두 번째, 일정 시간은 운동에 투자를 해야 돼. 운동.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동. 걷기라도 하자. 하루에 뭐 5,000보 걸어야 돼요. 체력은 삶이라는 그 건물의 기초 토대와 같아요. 체력이 떨어지면은 그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그냥 흔들바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에 투자하십시오. 응? 세 번째는 그 타인의 장점을 흡수하는 거야. 응? 장점을 흡수해라. 잘 나가는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온몸으로 흡수하려고 하세요. 그 사람들의 작업 스킬, 말투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내 거로 만든 거야, 내 거. 자신의 것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자. 길 가다가 마주친 불쾌한 사람처럼 그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소한 해프닝은 마음에 두지 않고 금방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일에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차라리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나아요. 중요한 일을 하자. 그래서 사소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자. 알겠습니까? 네 가지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한번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겠나? 천회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회장은 뭐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 귀 따갑도록 얘기하는데 요즘은 잘 안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망간 분도 있고 삼성에 무관심한 분도 있어요. 그래도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피와 살이 될 겁니다. 2019년도의 일이라는데 그 독일에서 열린 IFA 이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이 삼성하고 LG가 디스플레이로 맞붙었어요. 2019년에.
LG전자는 삼성의 그 QLED TV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QLED TV라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LG전자의 주력 제품인 OLED TV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 QLED TV는 백라이트가 필요해가지고 자발광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삼성전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한다면서 공정위에 맞신고를 한 거죠. 이뿐 아니에요. 2021년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도 한판 전쟁을 또 벌였어요. LG전자가 QNED라는 그 상품을 제품명의 TV를 내놓다 보니까 삼성은 자사 브랜드 QLED와 이름이 비슷하다고 발끈을 하는 거야. LCD 시장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박빙의 시장 점유율로 세계 1, 2등을 다투던 두 회사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앙숙으로 이제 맞선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뀌었대요. 180도. LG 디스플레이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에다 대형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합니다. 삼성 OLED TV에 LG 디스플레이 패널이 사용되는 것은 처음이야. 삼성이 OLED TV 시장에 진출하면서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워낙 으르렁거리던 사이라서 섣불리 관계 개선을 예상하지는 못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맹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협업 관계가 형성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위기다. 2004년 그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17년간 디스플레이 세계 1등을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LCD를 중심으로 한 그 중국의 맹추격에 2021년 이리저리 내주고 2위로 밀려섰습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에 따르니까 지난해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중국이 42.5%야. 1등이고 한국이 36.9 꺾였어요. 지금 보니까 2등이고 코로나로 반짝였던 수요가 급감한다는 점도 국내 양대 디스플레이사의 협업을 이끌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번 빼앗긴 왕자의 자리를 되찾기라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 이거 저가 공세가 무섭다는 거든. 힘들다. 그런 자조론도 힘을 얻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K 디스플레이 1위 탈환 작전이 시작됐어요. 깃발을 들어올린 것은 정부다. 정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에 그 장관 주재로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원탁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5년간 65조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면은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특화단지 지정, 규제 해소,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 투입 등 제도적인 지원으로 화답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4년 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 정도 끌어올리고 경쟁국가 기술 격차를 5년 이상 벌리겠다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중국이 LCD에서 독주를 이어가지만은 그 부가가치가 큰 OLED죠. 이 OLED 시장의 분야에서는 한국이 81%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중국의 OLED죠. 이 점유율이 17%야.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7%에서 지난해 34%까지 커졌죠. 한국이 디스플레이 1위 자리를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 여성분인데, 보니까 외모는 좀 세련되게 이렇게 보였네요.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죠.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개최하는 갤럭시 언팩, 이 갤럭시 언팩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거의 유력해지는 분위기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그 삼성 호암상 시상식을 마친 뒤 그 취재진과 만난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은 언팩을 서울에서 개최하냐 그런 취재진의 질문에 의미 있는 그리고 할 만한 시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정이나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의 공식 입장인데 이날 이 사장이 발언을 미뤄봤을 때 이미 한국에서 언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짐작하는 것 같고
날짜는 한 7월 26일 정도 유력하고 있고 장소는 코엑스 등이 거론되고 서울로 최종 결정되면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갤럭시가 언팩이 됩니다. 앞서 삼성은 상반기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 시리즈를, 하반기에는 뉴욕에서 갤럭시 Z 시리즈를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시기도 2주가량 앞당겼고 Z 플립4, 폴드4가 공개된 지난해 하반기 언팩은 8월 10일이었죠.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이 신제품 조기 출시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평가합니다. 최근에 폴더블폰 시장에 진출한 구글, 이 구글을 견제하고 9월 아이폰 15가 출시되기 전이죠. 초기 판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4분기 반영될 판매 실적을 3분기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실적 개선을 이끌겠다는 그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Z 플립 5랑 폴드 5의 강력한 사용성, 디자인 혁신으로 폴더블폰 시장의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 Z 플립 5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보다도 3.4인치 정도 적용됩니다. 전작보다 큰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모양도 전작은 가로 길이가 긴 직사각형 형태였는데 Z 플립 5는 세로 길이가 좀 길어져서 정사각형에 가까워진다네요. 정사각형에 가까워진다. 이와 함께 힌지죠. 힌지의 주름도 계산이 되는데 이번 신제품에는 물방울 타입 힌지를 적용해서 화면 주름을 최소화하면서 기기를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맞닿는 디자인을 구현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언팩을 어디에서 진행하느냐 질문에 오늘은 호암상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좀 아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말을 좀 아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스마트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160만원 삼성은 최고폰, 이 최고폰이 부품 원가가 61만원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삼성의 최상급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의 부품 원가가 61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부품 원가는 지난 21년 출시된 갤럭시 S21 울트라와 비교하니까 부품 원가가 한 10만원 정도 낮아졌다. 삼성의 MX아프의 수익을 책임지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갤럭시 S12 울트라 8기가짜리 256기가의 부품 원가가 469달러예요. 약 61만 9,800원이라는 겁니다. 이는 원자재 비용만 반영된 것으로 R&D하고 마케팅, 운송비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S23 울트라의 시작가는 1199달러, 국내는 159만 9,400원인데 국내 출고가 기준에서 전체 출고가에서 부품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8%네요. 해외 출고가 기준으로는 39% 수준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S23 울트라는 올해 1분기 삼성의 MX아프가 3조 9,40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이 기관 1등 공신이야. 그래서 원가 절감하고 성능 개선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두 자릿수 이익률을 기록한 거죠. 카운트 포인트 리스트에 보니까 21년 출시된 갤럭시 S21의 울트라의 부품 원가가 533달러랍니다. 533. 우리 돈으로 한 70만원. 2년 만에 부품 원가를 한 10만원 낮춘 거예요. 그 부품 원가 비중은 낮았는데 국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가성비는 애플의 아이폰 대비 높습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부품 원가가 464달러네요. 61만 3천원. 갤럭시 S23 울트라 대비 5달러 저렴하지만은 용량이 더 작죠. 갤럭시 S23 울트라의 기본 용량은 256기가, 아이폰 14 울트라는 128기가니까. 뿐만 아니라 애플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 출시 당시 높은 환율을 근거로 출고가를 26만 늘어난 거죠. 늘어나서 174만 9천원이야. 야, 170만원 주고 이거 사야 돼. 응? 하여튼 그렇게 책정 점도 낮은 부품 원가를 체감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죠.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글로벌 출고가가 1,099달러 대비 부품 원가 비중은 42%이지만은 국내의 경우 34%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갤럭시 S23 울트라의 부품 요소별 비중은
프로세싱하고 통신 부품 원가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뒤를 디스플레이, 카메라 순으로 이어졌고, 퀄컴의 부품이 34%로 가장 많이 활용돼서 삼성 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 제품은 33%가 왔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잠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따라 좀 많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애플보다는 삼성 브랜드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 삼성은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7위예요. 7위. 7위고 애플은 얼마일 것 같아요? 10위야 10위. 애플이 낮아요. CNBC에서 보니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100대 브랜드에 관한 2023 악시오스 해리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답니다. 악시오스가 지난 5월 23일 공개한 이 조사에서 삼성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단계 밀린 7위였는데 일본 도요타 자동차하고 순위 바꿈을 합니다. 삼성은 주로 삼성전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삼성 SDI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삼성은 제품과 서비스 세 항목에서 84.6이네요. 그래서 5위를 기록했고 도요타는 1년 전보다 한 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네요. 애플은 비록 11위로 삼성에 밀렸는데 상승세가 가팔랐다. 1년 전보다 11계단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와 같이 8위. 1위는 친환경 고가로 유명한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네요. 파타고니아. 순위가 2계단 올라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창고형 회원제 할인점 코스트코. 순위가 무려 24계단이나 뛰었다. 24계단이나 뛰었다. LG는 18위, 9계단 상승. 일본 기업들도 대거 포함했는데 6위에 오른 도요타를 필두로 소니 12위, 혼다 13, 스바르 16위 등이 100대 브랜드에 들어갔고 일본 브랜드는 소니를 제외하면 모두 자동차 브랜드네요. 독일 스포츠 의류 용품 업체 아디다스하고 자동차 업체 BMW 각각 22위, 24위를 기록을 했어요. 중국계 소셜미디어 틱톡은 94위, 미국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96위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97위. 테슬라든 메타가 테슬라. 여러분 테슬라는 몇일까요? 발음도 갑자기 혀가 꼬이네. 테슬라는 무려 62위야. 62위입니다. 또 호텔하고 골프장 등을 거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재단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100위를 기록했다. 한편 3위는 미국의 대표적인 농기구 업체죠. 존디어야. 야, 존디어가 3위야. 희한하네. 존디어. 4위는 그 식료품 소매체인 그 알디 모기업인 트레이더조고 5위는 패스트푸드 체인 칙필레. 칙필레랍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칙필레. 이런. 9위는 미국 금융업체 USAA였다.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지겹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재미 가득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